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중. 현아, 안녕하세요. 현영아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현영아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7번째 트랙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잊혀질 쯤 이렇게 또 찾아온 사운드 트랙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번 라디오는 제가 교정을 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정하면 아무래도 이에 이렇게 장치를 끼는 거니까 말하는데, 발음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라디오가 조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제가 교정을 한 지도 4월, 5월, 6월, 7월하고도 지금 넘었으니까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라디오가 거의 한 3개월? 3개월 만이라는 소린데요. 네, 여러분들 다들 여전히 거기 계신 거 맞죠? 듣고 계신 거죠? 저번 라디오를 마무리할 때 제가 교정하고 나서의 제 모습도 기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뭐 그 이후에 교정 브이로그라든지 여러 브이로그에서 제가 말하는 모습들이 담겨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말할 때 엄청 크게 발음이 샌다거나 뭐 큰 불편함은 없거든요. 물론 적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또 이렇게 음성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떤가요? 뭔가 조금 발음이 샌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안 그러려고 더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네, 밀린 수다들 너무 많은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더 나눠볼게요. 더 발룬티어스의 Summer.
더 말른티어스의 서머 듣고 왔습니다. 요즘에 정말 날이 너무 덥잖아요. 진짜 원래 여름은 물론 이렇게 더운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노래에서는 뭔가 여름인데 별로 안 더울 것 같아. 초여름의 느낌이 강하고 미화된 여름의 느낌이 강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나가잖아요? 그럼 완전 불구덩이야,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옥불인가 싶은데 이 노래에서는 약간 뭔가 살랑살랑 시원한? 그러니까 땀방울이 흐르긴 하는데 이렇게 살짝 닦으면서 약간 싱긋? 웃는 그런 여름의 느낌이 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름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프닝 노래로 틀어봤습니다. 물론 여름은 원래 더운 거지만 이상하게 저는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2021년 여름이 나한테 더 더운 것 같지? 생각해보니까 온도가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휴학을 하고 카페 알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근데 주 4일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4일 오픈이라 함은 주 4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 휴학을 했지만 타이에 의해서 하루를 일찍 시작해요. 주 4일을.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타이는 아니죠? 왜냐면은 알바를 어쨌든 지원한 건 저 자신이니까 자의에 의해서 일찍 일어나는 삶을 택한 거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타이야. 아무튼 지금 나는 모르겠어. 그때 이렇게 일찍 알바를 지원을 했던 이른 아침 시간으로 알바를 지원했던 조현영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이 마치 조금 타이에 의해서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보통 그래서 제가 하루의 시작을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7시에서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주 4일만 그렇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7시에서 7시 반. 근데 또 이게 일주일 중에 4일을 그렇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3일도 억울하게 8시에는 눈이 떠져요. 9시를 못 넘겨. 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아침형 인간의 삶을 어거지로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여름이 왜 이렇게 나는 덥고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가 길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길어. 사실 자는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12시 넘어서 보통 자거나 12시에는 그래도 자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자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잤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너무 기니까 이 여름에는 또 특히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너무 긴 거예요, 저한테는. 낮이 길고 하루가 기니까 여름이 길어. 그러니까 이번 여름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페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에서 25분 사이가 걸려요. 25분까지는 안 걸리는데 그렇다고 20분은 조금 20분보다는 좀 더 걸리는. 그게 왜냐면 그냥 걸어가면 거리상으로는 괜찮은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되게 많아요. 걸어가면은. 집에서 카페까지 가는 그 출근 거리가 막 골목이나 이렇게 좁은 길이 아니라 보통 큰 도로거든요. 그래서 되게 널찍널찍해요. 그렇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되게 많이 건너야 되고 신호가 길어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한 20분? 근데 운이 나빠서 신호를 걷는 데마다 다 걸린다 하면 2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일단 교통편이 안 좋아요. 교통이랄 게 없지? 왜냐면 걸어가야 되니까. 교통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교통편이 있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려면 집 반대편에 횡단보도를 또 건너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버스 하나가 오는데 그것도 마을버스여가지고 8분 막 이렇게 배차 간격이 거의 10분을 넘어가는 수준에 달해요. 그니까 이거를 내가 기다리느니 차라리 걸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니 보통이 아니지, 늘 걸어 다녔기 때문에 교통편이 안 좋을 게 없어. 교통편이 없으니까. 아무튼 갑자기 너무 격분했죠. 네, 그래서 20분에서 25분을 늘 걸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걸을만 해요. 일어나서 아직 뭐 해가 중천에 뜬 것도 아니고 출근하기 전에 20분에서 25분 정도 걷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알바 끝나고 나면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예요. 딱 점심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꼬불꼬불 골목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로예요. 진짜 널찍한 도로. 그래서 이게 도무지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냥 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로가, 그쪽 길이 이제 뚫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은 부천인데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20분만 걸어가면 바로 서울인데, 그 길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이제 차가 막 다니는 길이고,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거기 그늘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늘 막 큰 파라솔 같은 걸 보통 횡단보도 앞에다가 해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덥고 해가 쨍쨍한데 그런 게 없어. 누가 좀 얼른 해주면 안 되나?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떼양볕을 20분에서 25분을 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여름이다 보니까 뭐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수기잖아요. 카페는 여름이.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면 다시 쉬지 않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걷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약간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살짝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중간에 머리 이러고 부여잡고 잠깐 쉬었다가 걸은 적도 있고. 너무 엄살 같죠?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말하면서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듣고 있는 누군가는 쟤 왜 이렇게 이러지? 왜 이렇게 조금 좀 걸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아스팔트를 걸어. 걷다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길에 사람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거의 도로라서. 중간에 딱 서서 존나 덥네 이렇게 듣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욕을 읊조리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뭐 욕을 하더라도 미친 너무 맛있어, 개웃겨, 약간 이 정도로 거의 말을 하는데 혼자 길을 걷다가 이제 해를 한번 딱 보고 존나 덥네 이러고, 제가 얼마나 더우면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카페 얘기하다가 어느새 너무 더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탔어요. 지금 물론 얼굴도 탔겠지만 얼굴은 사실 선크림이나 뭐 이렇게 화장을 하고 가니까 얘네가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팔에는 선크림을 아예 안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탔어. 특히 손도 너무 많이 타고 여기 팔도, 제가 지금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탔어요. 오늘은 친구가 점심에 저한테 자기가 직화 제육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팔을 이렇게 딱 문득 보는데 그 태양볕에 아스팔트를 걷는 제 모습이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직화 제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여름이 많이 덥다 이런 얘기였고요. 주절주절 오랜만에 조금 이렇게 사운드 트랙을 켜니까 또 신이 나서 얘기를 했네요.
네, 여기는 현영아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어서 킵해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진짜 3개월 정도 지난 얘기라서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휘리리릭 다시 저 이거 좀 잘하지 않아요? 휘리리릭 갑자기 네, 휘리리릭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매복 사랑니를 발치했어요. 매복 사랑니 발치 관련해서는 브이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치과를 가면 맨날 그 치과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음악이 어떤 게 나오냐면 K-팝을 멜로디로 바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TS의 버터예요? 그러면 그거를 피아노 반주로 연주한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 아 이거 피아노 연주곡이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에 있지? 맨날 가서 대기하면서 아 이거 뭐였지?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이런 노래가 맨날 나와요. 케이팝인데 그거를 피아노로 반주를 한. 근데 사랑니를 발치했던 그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우리가 집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냉장고 같은 것도 미세한 기계음이 있고 뭐 정수기 이런 것도 기계음이 있잖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 계속 듣다 보면 노래가 귀에 안 들려서 공감음처럼 그냥 공기 소리? 미세한 전기 미세음? 기계음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가면은 진료 받을 동안 거의 1시간 가량을 늘 그런 멜로디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노래가. 근데 발치 수술을 받고 있는데 노래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그거예요.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의 해가 뜬다.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해가 뜬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노래를 제가 들어는 봤지만 이거 리메이크한 곡인 것 같은데 그 가수의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봤던 거죠. 멜로디랑 가사를 알고 있는 익숙한 노래인데 다른 분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눈 같은 것도 가리고 수술 중이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 통증도 입을 마취를 시켜놔가지고 막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귀만 열려있는 느낌? 귀랑 그 후각. 근데 냄새가 뭐가 딱히 나진 않았어서 아무튼 귀를 되게 열고 진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는 가사는 내일의 해가 뜬다잖아요. 근데 내일의 해가 안 뜰 것처럼 들려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곧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해가 뜰 거면 좀 희망차고 뭔가 힘차야 되는데 내일의 해가 안 뜰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수술을 받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내일의 해가 뜨려면 조금 더 힘차야 되는데 전혀 안 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했죠. 내가 지금 국어에서 막 시나 이런 거 배울 때 화자의 심상을 담아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그렇지 않은 사물이나 어떤 그런 사물도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 노래가 뭔가 내일의 해가 안 뜰 것 같고 서글프게 막 들리는 거예요. 물론 수술 중이라 웃을 수는 없지만 진짜 내적 웃음을 웃으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 이거 라디오에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개월 뒤에 이야기 보따리를 풉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 강렬했어 나한테. 이빨을 일단 부셔서 그 매복 사랑니를 빼고 있는 순간도 너무 강렬했는데 그 노래와 이 상반되는 장면이 너무 뇌리에 계속 스쳐서 노래를 딱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데 그 노래를 뭔가 들어본 기억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였고 원곡은 들국화의 산후라면이었는데 이거를 가수 우효가 그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물론 우효님이 내일의 해가 안 뜰 것처럼 불렀다. 이거는 아니고 당시에 제 그 배경이 제가 듣고 있는 그 시점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노래로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우효의 산호라면. 우효의 산호라면 듣고 왔습니다. 네, 여기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연영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속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화는 사운드 트랙의 청취자이자 저의 지인이 저에게 추천을 해준 영화예요. 우선 저는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거를 어떤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니까 줄거리나 뭐 등장인물 이런 주제?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감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2016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딱 추천을 받고 나서 까먹을까봐,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듣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운드 트랙에서 다뤄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이제 캡처를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봤는데 네이버 평점이 9점이 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9점대인가? 뭐 9점이 넘어가지고 사실 네이버 평점이 9점대가 넘는 영화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평점이 그렇게 높은 영화가 많이 없는데 되게 괜찮은 영화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봤는데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작품성이 있는 영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예 배경 지식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편견을 조금 가지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작품성이 높은 영화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조금 있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영화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감상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 주제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운드 트랙에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다뤄야겠다라고 딱 픽스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2016년에 개봉을 했고 켄 로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제가 사운드 트랙에서 다루려고 찾아보니까 켄 로치 감독님의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님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2006년에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황금종려상을 이미 받으셨던 이력도 있다고 해요. 황금종려상이 무려 2개, 2개나 되는 그런 영국의 거장이시라고 합니다. 이 켄 로치 감독님은 주로 노동계급이나 정치 문제 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많으신데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된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켄 로치 감독님의 필모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고등학교 때 영상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끼리 독립영화 같은 것도 찍고 되게 다양한, 그 나이 때는 사실 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영상 동아리라는 어떤 이 집단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영상 동아리라는 명목으로 되게 뭐 독립영화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뭐 영화 감독님, 현재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감독님을 만나 뵌다든지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영화 감독님 한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감독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세상의 불만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영화 감독님들이 그렇지 않은 감독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거장이라고 말하고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그런 영화의 감독님들은 늘 알맹이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고 뭐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노래가 됐던 책이 됐던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떻게 잘 풀어냈을 때 이 사람은 되게 괜찮은 감독이다. 뭐 거장이셔. 아니면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켄 로치 감독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 영화 한 편만 봤지만 그래도 이 사운드 트랙에서 언급을 하기 위해 찾아보니까 꾸준히 이런 노동계급이나 정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반열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면 그 정도의 위치가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좀 무게감이라는 게 사실 있는데 그거를 가지면서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하는 게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게 정말 영화 감독스럽다. 영화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성실한 목수 다니엘이 심장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병원에서는 다니엘한테 얼마 전까지 심장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직 일하기는 무리다. 조금 더 쉬면서 지켜보자 라고 해요. 근데 관공서에서는 다니엘이 심장이 아픈 거니까 외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다니엘이 일을 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병원에서는 환자예요. 병원에서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일을 당장 못한다, 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환자인데 또 병원이 아닌 관공서에서는 환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환자인데 내가 환자가 아니래.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당장 일을 못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다니엘이 자기의 병증을 증명하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서류를 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터넷과 담을 쌓아온 노인이기 때문에 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없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걸 다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영어 단어가 있어요. 거의 무슨 듣기평가처럼 ridiculous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계속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ridiculous ridiculous 이게 계속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극중에 다니엘과 또 다른 인물들이 ridiculous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싱글맘인 KT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니엘도 지금 몸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KT는 두 아이와 함께 런던에서 막 이주한 싱글맘이라 다니엘보다 사정이 좀 더 안 좋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이 KT를 계속 도와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른 건가? 아니면 나랑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KT는 이웃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웃이고 학연, 지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관공서에서 실업급여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똑같은 처지? 그런 거일 뿐인데 다니엘이 계속 KT를 돕고 그런 다니엘을 KT는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도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웃 간의 이런 이웃 간의 이런 문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정말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이웃 간의 그런 교류가 영국에서는 이웃이랑 이렇게 좀 많이 교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이 KT를 굉장히 스스럼 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했던 게 딱 2번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은 다 맞지? 왜 설마가 늘 사람을 잡는지. 첫 번째가 KT한테 저는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다니엘이 도움을 주는 것도 되게 앞서 말했듯이 신기했거든요. 이웃 문화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어떤 마트의 직원이 KT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설마 아닐 거야 했던 게, 당신처럼 예쁘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움을 주는 거랑 예쁜 거랑 뭔 상관임? 그때부터 쎄했지? 근데 역시 설마 아닐 거야가 진짜였어. KT한테 성매매를 알선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었고,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이 다니엘이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에이, 설마 했거든요? 근데 역시, 네.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설마 아닐 거야 했던 두 장면도 생각이 나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관료주의를 꼬집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관료제가 조금 더 엄격해서 관료주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켄 로치 감독 역시 이런 관료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복잡한 절차로 다니엘이라는 개인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아프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효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효급여를 신청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여기서 뭘 떼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난 진짜 아픈데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인터넷도 못하는 노인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니엘이 던지는 대사가 있어요. KT의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코코넛과 상어 중에서 뭐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는 코코넛을 많이 먹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코넛이 위협의 무기가 되거나 위협의 대상이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반면에 상어는 누가 생각해도 상어는 위험하잖아요. 상어가 가까이 있으면 어떡해? 어때? 물리죠? 물리면 어떻게 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잖아요, 상어는. 근데 코코넛과 상어 중에서 뭐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는가에 대한 정답은 코코넛이었어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인데 그런 집단인 정부가 오히려 개인을 더 죽이는 꼴이 된 거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코코넛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난 게, 제가 최근에 킹덤을 봤어요. 킹덤을 드디어 봤습니다. 아신전 아니고요. 시즌 1, 2를 드디어 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킹덤 열풍, 갓 열풍 이런 게 돌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K 좀비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그런 킹덤의 내용을 몰랐는데, 이걸 보는데 킹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킹덤을 보고 있었던 때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비가 되게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킹덤에서.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좀비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보통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맨 처음에 좀비가 드글드글대고 막 목덜미를 깨물고 이러면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패닉에 빠지고. 근데 이런 좀비 영화의 결론은 뭐냐? 좀비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나중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좀비 영화에서 등장을 해요. 킹덤에서도 마찬가지고. 킹덤에서도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궁궐 안에서까지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근데 그 안에서의 세력 다툼, 어떤 가문의 행패 이런 것 때문에 좀비가 아니고 지금 좀비가 아닌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그런 아이러니한 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의 배경이 됐던 영국과 같이 정부가 커질수록 이런 관료주의의 문제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통되는 문제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관료제나 그런 절차 관련해서는 영국은 저런 게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속 터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봤다면 다니엘이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을 아예 할 줄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거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거의 프랜차이즈들은 키오스크를 많이 쓰고 저도 맥도날드나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서 처음 키오스크를 활용을 할 때 이게 좀 낯설었거든요. 나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가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주문을 하려면 키오스크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터치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현재 노인의 경우에 정보 격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되게 옆에 청년한테도 물어보고 옆집 청년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 청년들이 되게 잘 알려줘요. 그거는 진짜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거기서 조금 청년들이 예의 없게 굴었으면은 아주 화났을 텐데 엄청 친절히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이렇게 현영화관 사운드 트랙에서 매 회마다 영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영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냥 영화라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무지랭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무지랭이 조연영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영화가 상을 받은 이유는 요런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상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저의 지인이 사운드 트랙의 영화로 또 추천을 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 트랙 청취자 여러분들의 영화 추천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집중해서 자, 집중! 갑자기 애기들 부르듯이 자, 집중하세요. 자, 전달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메일 말고 다른 비즈니스 메일을 하나 이렇게 팠어요. 다른 계정을. 그래서 wehunllow@gmail.com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이메일은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둘 테니까 혹시나 내가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음악을 추천하고 싶다 뭐 내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뭐 이전에 메일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내가 메일이 자고 일어났는데 사연이 한 10개씩 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언제든 확인은 가능하나 요걸로 앞으로 유튜브 비즈니스 메일을 받을 생각이어서 다시 한번 yehunllow@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And you must continue to look for work. Your payment will be frozen. I've got about 12 quid in my purse. Do you know what? You've created a scene, right? She's out of the area. She's just been here a few minutes. I've got a plan. I'm going to get a part-time job, then I'm going to go back to my books. On your own with 2 kids. You've done amazing. Good people on the street. Well, I'm not going to give up.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우리 아빠는 이상해. 어디 나갈 때마다 마스크 잘 써야지 라고 하고 의려야지 라고 하고 마스크 벗으면 아야해. 라고 하고 근데요 왜 아빠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걸까요?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아빠 안 돼요. 마스크 쓰세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 현영씨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다음은 사운드 트랙의 하나뿐인 코너 생동감 시간입니다. 생동감은 누군가의 생각에 동감하고 나아가 감동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제주도 협재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게스트하우스, 제가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일을 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카페 슬랩이라는 곳을 진짜 일주일에 3-4번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냥 책도 읽고 거기 앞에가 협재 바다거든요. 그 바다를 보면서 심신을 조금 안정도 시키고 뭐 글도 쓰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찾아갔었는데 그 카페 슬랩의 사장님께서 생일이라고 저한테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얘기 자체가 앞서 말한 그런 알맹이는 분명히 굉장히 커다란 아이인데 그걸 쉽게 재밌게 전달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 그런 게 거의 이 흐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혀요. 그래서 술술 정말 읽었는데 이 책과 책이 다루고 있는 알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것도 사운드 트랙 한 편 내야 돼. 한 편 지금 8번째 시간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생동감 시간에서 이 책에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책을 폈어요. ASMR은 전혀 아니겠지만 책장 넘어가는 소리. 오늘은 이 책을 살짝 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설명을 해야 이 맥락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지구에서 한 아뿐은 이게 한 아뿐이 아니라 한 아뿐이거든요. 여기서 한 아가 이름이에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고 남주의 이름이 경민이에요. 하나랑 경민은 남주 여주니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경민이 외계인이에요. 여기랑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베이스는 한나는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고 경민이는 외계인입니다. 일단 한번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지구와 닮은 곳을 보여줄게. 근데 아주 다르게 발전했어. 경민이 말했고 하나가 보기에도 그곳은 지구 같았다. 무엇보다 그 땅을 거니는 이들이 지구인 같았다. 그들은 2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12개의 길쭉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약간 옆에 붙긴 했지만 인간과 유사한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코와 입은 없어도 전체적인 실루엣은 확실히 비슷했다. 특이한 점은 옷을 입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바닥까지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경민이 망원경을 조정해주자 하나는 그게 머리카락이 아님을 알았다. 가는 덩굴줄기들이었다. 가만 지켜보고 있자 그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자리를 잡고 흙 속에 12개의 발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머리카락의 잎사귀들이 넓게 벌어졌다. 조그만 안테나처럼. 그러곤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눈밖에 없는데도 표정이 풍부했다. 먼 곳에 하나조차 느낄 정도로 따뜻해하고 간질간질해하는 표정이었다. 중간까지는 진화 과정이 비슷했는데 어느 기점 이후 저들은 동물성을 일부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 머리의 덩굴은 처음에는 기생식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결합된 상태고. 지금 광업성 하는 거지 저 사람들? 그래서 코도 입도 없는 거야? 응, 굉장하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 어마어마한 수화, 필담도 많이 쓰고. 저기 정말 가보고 싶다. 관광지로는 인기가 없는 편이야. 왜? 각지의 생태는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종이든 간에 음식점과 숙소, 화장실 정도는 필요하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없거든.
광합성인들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지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그들이 특별히 방문객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을 걸거나 하면 매우 귀찮아했다. 그 별에서 외부인들끼리 각종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은하계 차원의 문제가 된 적도 있어 출입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했고 말이다. 광합성인들은 따뜻한 햇빛에서 양분을 얻을 뿐 아니라 우주를 떠도는 멋진 꿈이나 이야기, 아이디어들을 수신하기도 하는데 대개 흙 위에 좀 끼적끼적하기는 하지만 딱히 기록을 제대로 하지는 않는단다. 그렇게 바닥에 낙서처럼 쓰여진 것들에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이 덜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놀라운 재능이 협의되고 있는 걸 안타까워한 옆행성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띄워 그들의 메모나 스케치를 찍고 보관할 정도였다. 그거 도둑질 아냐? 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박물관 같은 형태인데? 하나는 문득 그게 옳지 않은 일 같았다. 그렇긴 해. 하지만 일단 저 사람들도 허락을 하긴 했거든. 하도 귀찮게 구니까. 마음대로 해 수준의 허락이긴 했지만 우주 전체가 저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 있지. 대신 다른 문명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주기로 했어.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고. 광합성인들이 12개의 손가락으로 흙 위에 글과 그림을 늘어놓는 모습은 언제 봐도 지겹지 않았다. 때로 그들의 머리카락 덩굴에서 꽃이 피기도 했다. 나팔꽃과 비슷한 형상이었다. 하나는 경민이 없는 혼자서도 새벽에 일어나 종종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나가 좋아하는 행성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특히 자주 그곳을 바라봤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광합성인들이 보내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는 다정한 생각을 했다.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읽는 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보는 거랑 듣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세 줄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광합성인들의 행성을 자주 봤는데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저기만 보고 있으면은 어떤 창작의 원천처럼 막 샘솟아. 근데 광합성인들이 나한테 보내주는 건 아닐까 하는 다정한 생각을 했다. 이게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갑자기 불현듯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광합성인들이 나한테 보내주고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 광합성인들에 대한 묘사와 다른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책에 이 광합성인이라는 외계인 말고도 좀 다른 외계인 그리고 다른 행성들도 묘사가 돼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좀 재밌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성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단락들이 혹시 재밌으셨다면 이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 언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책도 좋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싶은 분들은 yehyunllow@gmail.com 저번이랑 달라졌습니다. 네, 자세한 메일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둘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틀즈의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비틀즈의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였습니다. 네, 여기는 현영화관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녹음을 제가 오후에 했어요. 일 끝나고 뭔가 해가 쨍쨍한 오후에 하니까 다른 사운드 트랙들은 보통 새벽에 녹음을 하는데 오후에 해서 그런지 힘도 막 나는 것 같고 평소와 좀 다른 느낌으로 녹음을 해본 것 같은데 사운드 트랙이 꼭 저한테 대나무 숲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다 떨고 막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이 아니어도 사사로운 그런 수다 타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수다의 쿨타임이 약간 있거든요.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가 있어요. 나 오늘은 마구 수다 떨 거야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사운드 트랙은 이런 날 저에게 대나무 숲 같은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역시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녀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 7번째 트랙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운드도 경쾌했길 바라며 현바.